이번 영상에서는 자연의 구성물질에서 나오는 중요한 용어들만 뽑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탐구 영역에서 용어 정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힘들게 외우진 마세요. 그저 반복해서 듣기만 하세요. 저절로 암기될지어다. 그럼 시작합니다. 유기물. 유기물은 탄소산화물을 제외한 탄소와 합물을 유기물이라고 하며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을 말하는데요. 화학적으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생물학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거나 생명체에서 생성되는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기물은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원자들과 결합하여 다양한 분자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소-탄소의 결합, 탄소-수소의 결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결합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위체. 단위체란 화학적인 용어인데요. 화학식에서 원자나 이온 등의 가장 작은 단위로 이루어진 입자를 의미합니다. 즉, 화학식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화학적인 특성을 가지는 입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분자는 화학식에서 가장 작은 단위체입니다. 분자는 원자들이 화학결합을 통해 형성되며 화학 반응에 참여하고 화학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분자는 하나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자 단위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온을 들 수 있습니다. 이온은 정기적으로 양성이거나 음성인 전하를 가진 입자로서 한 원자 또는 여러 원자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양이온은 정기적으로 양성이고 음이온은 정기적으로 음성입니다. 이온은 이온 결합을 통해 결합하여 이온 결합물을 형성하며 이온 간의 정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안정화됩니다. 중합 반응. 중합 반응은 작은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 큰 분자인 고분자를 형성하는 화학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 반응은 반응물로부터의 반응을 통해 새로운 화학 결합이 형성되며 이어서 반응물들이 연결되어 고분자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중합 반응은 주로 몬모계수라고 하는 중합재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몬모계수를 간략히 설명하면 중합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 비율을 나타내는 계수입니다. 중합 반응에서는 작은 단위인 모노머라고 하는 분자가 반응하여 큰 단위인 중합체로 결합합니다. 이때 몬모계수는 이 반응에서 몇 개의 모노머 분자가 연결되어 중합체를 형성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중합재는 중합 반응의 진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중합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중합체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중합재는 중합 반응의 속도, 선택성, 분자량 등을 조절하며 중합체의 특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중합 반응은 많은 유기 화합물, 플라스틱, 고무, 섬유 등의 제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는 유기 화합물입니다.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미노기와 카복식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기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노기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암모니아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미노기는 암모니아의 하나의 수소가 알킬기로 대체된 형태입니다. 카복식이는 탄소 원자, 산소 원자,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기능기입니다. 이는 카르복실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카복시기가 동일한 탄소 원자에 결합하여 구성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아미노산은 수소이온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은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카복시기가 양성자 또는 음성자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작용하며 이들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단백질의 체인을 형성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기와 카복시기 사이의 화학 결합을 의미합니다.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단백질을 형성할 때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이는 단백질의 다양성을 지원합니다. 아미노산은 인간의 생리적인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합성과 조절이라든지 신호 전달, 항체 생성처럼 다양한 생명 활동에 참여합니다. 펩타이드. 펩타이드는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연결된 분자입니다.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기와 카복시기 사이의 화학 결합을 의미하고요. 펩타이드 결합은 카복시기의 탄소 원자와 아미노기의 질소 원자 사이에서 탄소질소 이중 결합으로 형성되는데요. 이러한 결합은 아미노산들이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길이와 순서로 단백질을 형성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생성된 연결된 아미노산들을 펩타이드라고 하는데요. 이는 2개 이상의 아미노산 분자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면 디펩타이드, 3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면 트리펩타이드, 그리고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면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형성된 펩타이드는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아미노산들이 연결된 구조를 가지며 이는 단백질의 기능과 세포 내에서의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펩타이드는 또한 호르몬, 엔케팔린, 베타엔도르핀 등의 생리적인 활성 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핵산. 핵산은 DNA와 RNA를 포함한 유전 물질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유전 물질은 생물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핵산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자입니다. DNA는 디옥시리보 핵산의 약자로 생물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DNA는 2개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염기들은 특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유전 정보를 나타냅니다. DNA는 크게 유전자와 염색체에 존재하여 생물체의 특성을 결정합니다. RNA는 리보핵산의 약자로 DNA로부터 유전 정보를 복사하여 전달하거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 4가지 염기로 구성되며 DNA와는 달리 타이민 대신 우라실이 사용됩니다. RNA는 전사 과정을 통해 DNA에서 유전 정보를 복사하여 mRNA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 단백질 합성에 참여합니다. DNA와 RNA는 염기서열에 의해 구별되며 이 염기서열이 단백질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는 이 정보를 전달하거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여 생물체의 기능과 특성을 결정짓습니다. 이러한 핵산의 이해는 생명과학, 유전학, 질병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산의 구조를 살펴보죠. DNA와 RNA는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핵산은 염기와 인산, 그리고 당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우라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염기들이 특정한 순서로 연결되어 염기서열을 형성합니다. 인산은 염기와 결합하여 염기의 연결을 안정화하고 당분자와 결합하여 핵산의 골격을 형성합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보겠습니다. DNA는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염기서열이 서로 상보적으로 맞물려 엮여있는 형태입니다. 염기서열은 특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합니다. 아데닌과 타이민은 서로 2개의 수소결합으로,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개의 수소결합으로 결합합니다. 이중나선 구조는 DNA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유전 정보의 복제와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RNA의 단일나선 구조를 보겠습니다. RNA는 일반적으로 단일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염기서열이 동일한 RNA 체인 내에서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RNA는 DNA로부터 복사되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mRNA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데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핵산은 생명의 기본 단위로서 유전 정보의 저장과 전달, 단백질 합성 등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핵산의 이해는 유전학, 생물학, 질병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핵산 연구는 생명의 기원과 진화, 유전적 질환의 발생과 치료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와 RNA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서 염기, 인산, 당분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입니다. 이것은 DNA와 RNA의 염기 서열을 형성하는 단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 부분과 당분자 부분이 서로 다른데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우라실과 같은 질소를 포함한 유기 화합물입니다. 인산은 염기와 결합하여 핵산의 골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산은 단일 인산기 또는 이중 인산기로 나타낼 수 있으며 핵산의 연결을 안정화하고 염기들을 서로 연결합니다. 당분자는 염기와 인산 사이에 위치한 구조로서 DNA에서는 디옥시리보스, RNA에서는 리보스입니다. 당분자는 핵산의 골격을 형성하고 염기들을 서로 연결하여 염기 서열을 형성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와 RNA에서 유전 정보의 저장과 전달, 단백질 합성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염기 서열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유전 정보가 생성되며 이는 생명체의 특성과 다양성을 결정합니다. 신소재. 신소재는 신규 소재라는 뜻인데요. 기존 소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소재의 화합물 조성이나 결합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기능과 성질을 갖게 만든 재료를 신소재라고 합니다. 도체와 반도체. 도체와 반도체는 전기를 통과시키는 물질의 속성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도체는 전기를 잘 통과시키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이는 주로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유전자가 존재하여 전기적인 에너지를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도체는 전기 전류의 흐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전달로 사용됩니다. 금속이 가장 대표적인 도체이며 전선, 접점, 전기 소자와 같은 곳에 널리 사용됩니다. 한편 전기적 특성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인 물질로 규소, 저마늄 등이 있는데요. 규소는 지구상에서 산소 다음으로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여 전기적 성질이 변화하기 때문에 반도체의 원료로 이용됩니다. 이렇게 반도체는 전기를 통과시키는 능력이 도체보다는 낮지만 절연체보다는 높은 물질인데요. 여기서 절연체란 자유전자가 없던 오픈 전압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도체는 온도, 압력 또는 외부 조건에 따라 전기 전도성이 변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는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데 사용되고 주로 규정된 조건에서 동작하며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인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 등에서 사용됩니다. 도핑. 도핑은 반도체 소자에서 사용되는 공정 중 하나로 반도체 물질의 특정한 원자나 이온을 첨가하여 전기적 특성을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반도체 소자는 일반적으로 순수한 반도체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양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가진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조절하고 원하는 동작을 위해서는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원자나 이온의 불균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도핑 과정을 사용합니다. 도핑은 주로 외부에서 산화물, 금속이온, 다른 반도체 물질을 사용하여 반도체 소자에 첨가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도핑은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변경시킵니다. 주로 사용되는 두 가지 도핑 방법은 N형 도핑과 P형 도핑입니다. N형 도핑은 산소나 인 등의 불순물을 첨가하여 반도체 물질에 자유전자를 추가합니다. 이로 인해 전도성이 증가하고 음전하를 가지는 N형 반도체가 형성됩니다. P형 도핑은 산소나 붕소 등의 불순물을 첨가하여 반도체 물질의 양공을 추가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양공이란 반도체 물질에서 전자가 결합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양전하를 가진 입자입니다. 이렇게 양공을 추가함으로써 전도성이 증가하고 양전하를 가지는 P형 반도체가 형성됩니다. 도핑을 통해 생성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는 Pn-접합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Pn-접합은 N형 도핑 영역과 P형 도핑 영역이 접촉되는 부분을 말하며 이는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발광다이오드 등의 핵심 구성 요소로 사용됩니다. 발광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의 약자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빛을 발생시키는 소자를 말합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반도체 소자의 일종으로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르면서 빛을 방출합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양극과 음극 사이의 반도체 소자에 다양한 반도체 물질을 도핑하여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도핑된 물질에 의해 발광 다이오드의 발광 색상이 결정됩니다. 다양한 반도체 물질을 사용하여 다양한 색상의 발광 다이오드가 개발되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주로 조명, 디스플레이, 표시판, 신호등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발광 다이오드가 매우 효율적으로 전기를 에너지로 전환하고 작고 경제적이며 오랜 수명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광 다이오드는 기존의 발광 소자에 비해 소비 전력이 적고 발열이 적으며 다양한 색상과 밝기로 빛을 발산할 수 있어서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적 성질. 자기적 성질은 자석과 관련된 성질을 의미합니다. 자석은 자기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다른 자석이나 자석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힘과 관련된 성질을 자기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자기적 성질은 자성을 가진 물질에서 주로 나타나며 이는 물질 내부의 원자와 전자의 배치와 스핀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성은 기본적으로 전자의 운동에 의해 발생하며 자성을 가진 물질은 자기장을 생성하고 다른 자성 물질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적 성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석 물질은 다른 자석 물질이나 자석에 흡착되는 힘을 가지는 인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자석 물질의 분자 또는 원자 내부에 있는 자기적인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자성은 자기장을 생성하고 주변의 다른 자석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기장은 자석 물질을 통과하거나 자석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장을 이용한 자기 기억 장치, 전자기기 등이 이러한 자기적 성질을 활용한 응용 분야입니다. 물질이 가진 자기적 성질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자성체는 자석 근처에 두면 자석에 강하게 끌려오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오랫동안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는 물질입니다. 철은 니켈, 코발트 등이 있고요. 하드디스크, 스피커, 마이크, 발전기, 전동기 등에 사용됩니다. 상자성체는 자석 근처에 두면 자석에 약하게 끌려오지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적 성질이 즉시 사라지는 물질입니다.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산소 등이 있습니다. 반자성체는 자석 근처에 가져가면 자석에 밀려나는 물질인데요. 구리, 유리, 플라스틱, 금, 수소, 물 등이 있고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적 성질이 즉시 사라집니다.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저온에서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특성을 가진 물질을 말합니다. 통합과학에서는 주로 이론적인 개념으로 다루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전도체인 금속이나 반도체는 전기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류가 흐를 때 일정한 저항을 가지며 전압이 인가될 때 열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초전도체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 동작하며 이때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를 초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초전도체의 특징은 저온에서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초전도체의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은 전도 전자들이 매우 효율적으로 흐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온에서는 원자들이 정렬되고 전도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경로를 형성합니다. 이 때문에 전류의 흐름이 매우 원활해지고 전기 저항이 거의 없어지는 것입니다. 초전도체는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과 기술적인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고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며 매우 민감한 감지 장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초전도체는 우리가 보통 MRI라고 하죠. 자기 공명 영상이나 초전도 자기 효과를 이용한 초전도 전자기학, 초전도 전기전 송선로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효과.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 놓을 때 초전도체가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
자석을 밀어내는 반자성을 강하게 나타내어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떠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기 부상 열차는 초전도 전자석 반발식 자기 부상 열차라고 하는데요. 초전도체로 강한 자기력을 생성하여 차량을 레일 위에 띄워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 없이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제어가 비교적 간단해서 초고속형에 주로 사용되지만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코일을 지속적으로 초저온 상태의 액체, 헬륨 등으로 냉각시켜야 합니다. 흑연. 통합과학에서 흑연은 탄소 원소의 한 형태로 배운 내용입니다. 흑연은 탄소 원자들이 평면 구조로 배열되어 있는 형태로 연속된 평면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흑연은 주로 고체 상태에서 나타나며 흑연은 분자들이 서로 미끄러지며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 흑연은 윤활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흑연은 전기를 잘 전도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탄소 원자들이 평면 구조로 배열되어 있어 전자가 평면 내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높은 물질로서 활용될 수 있고 연필심의 주요 성분이기도 하며 전기도 전재료나 전기 소자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흑연은 탄소 원소의 변형 중 하나로서 탄소의 다른 형태인 다이아몬드와 대조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다이아몬드는 3차원의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단단한 물질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흑연은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미끄러운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통합과학에서 흑연에 대해 다루는 내용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의 구조와 다른 형태인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특징을 비교하고 흑연의 윤활 작용과 전기 전도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층이 원통 튜브 모양으로 말려있는 구조인 탄소 나노튜브는 한 층인 단일벽, 두 층인 이중벽, 그리고 여러 층인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로 나뉩니다. 어떤 각도로 마는지 또는 튜브의 지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전기적으로 도체가 되기도 하고 반도체가 되기도 하죠. 구리보다 전기가 더 잘 통하고 자연계에서 열을 가장 잘 전달하는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열 전달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철보다 100배나 더 강하고 길이의 15%가 늘어나도 끊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죠. 비어있는 내부의 수소를 저장해서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 잘 흡수하는데 레이더파까지 흡수하기 때문에 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전투기의 도료로 활용되기도 하며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걸러내는 센서나 정화 필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렌. 플러렌은 탄소 원자들이 고리 모양으로 배열된 구조를 가진 물질입니다. 일종의 탄소 나노 구조인데요. 공각형 모양의 폴리곤 형태로 탄소 원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렌은 탄소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탄소 60개로 이루어진 플러렌 분자를 가장 많이 언급합니다. 이러한 플러렌 분자는 공각형 모양의 12개의 육각형과 20개의 오각형으로 이루어진 보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플러렌은 자체적으로 반도체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기를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달체나 전자 소자에 사용될 수 있고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태양광 전지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노기술. 나노기술은 매우 작은 규모의 물질과 기술을 다루는 기술 분야입니다. 나노는 10억 분의 1을 의미하며 나노미터라는 단위로 표현됩니다. 이 나노미터의 범위 안에서 원자나 분자를 조작하여 특유의 기능을 갖도록 구조를 만들고 이를 응용하는 기술이 바로 나노기술인 것입니다.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물질을 나노물질이라고 합니다. 나노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데요. 전자공학, 재료과학, 의약품 개발, 환경보호, 에너지 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됩니다. 나노기술을 사용하면 물질이나 장치의 특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노 크기로 만들어진 물질은 표면적이 크게 증가해서 화학 반응이나 전자 전달 등의 특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난 것 같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